올해 5월부터 쌀 등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도내 쌀 재배 농가에 적잖은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농민회 강원도 연맹의 김용빈 정책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5월부터 쌀 등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먼저 이 쌀 등급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쌀 등급제는 지금에 있는 쌀들을 5등급으로 나누면서 네. 쌀의 깨짐 정도라든가 투명도, 어떤 벌레 모금의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미 지난 11월부터 또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고요? 예, 얘기는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본격적으로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5월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쌀 등급제 도입이 소비자들이 양질의 쌀을 객관적으로 선택하는데 어떤 자료와 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 도입이 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여러 농산물들이 안정성이라든가 또 건강성 이런 것이 검증을 받고자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농민들 특히나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요거보다는 지금 많이 어려운 게 수입쌀이 늘어나면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입쌀에 대한 그 생산과 운반 또 네. 저장 유통에 대한 그 안정성이 먼저 검증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무시되고 그나마 잘 생산되고 있는 국내 쌀부터 이렇게 검증을 한다는 것은 네.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등급제를 통해서 어떤 항목들이 평가를 받게 됩니까? 아마 지금 기준 나오는 건 주로 이제 외관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알 깨짐, 쌀액이라든가 네. 또 색깔이 밝으냐 투명하지 못하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변형된 쌀들이 있냐 없냐 이런 정도의 숫자, 네. 이런 걸 기준으로들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철원은 특히나 그 철원 5대 쌀로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쌀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부분이 크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철원 쌀 중에 특징이 맛으로는 찰져서 단맛이 좋다고 하고 또 미색으로 보면 쌀에 특징이 있는데 복대라고 그래서 네. 하얀 쌀 중에 일부 그 찹쌀같이 하얗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거는 시간으로 구분을 하면 이게 5대 쌀이구나 이렇게 네. 어때 구분을 해오고 진품으로 판명하는 기준이었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기준 투명성으로 보면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돼갖고 네. 우수 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아랫등급을 받게 된다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도래쌀의 등급 하락으로 지금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조생종의 또 대표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그 투명도도 또 충격에 약해서 부서지는 것도 참 우려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등급 하락이 우려되는지요? 다른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투명도를 볼 때 투명하지 않고 하얀 다른 색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 이중색이 드러난다는 그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거듭 이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철원쌀이 우수하다 그러면 철원쌀이 생긴 걸로 기준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 쌀들이 오히려 등위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철원에서 그 단순히 5대 쌀이 유명한 건 우연이 된 건 아니고 네. 전체 농가들이 합심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해온 노력을 보면 적기에 수확하려고 네. 애를 썼고 또 건조 과정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적정 온도로 안정하게 말리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수확기에도 논에 물을 오래 가두어 갖고 벼가 좀 쌀이 찰지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도 했으며 그 다음에 벼에 그 질소질 네.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쌀 맛이 안 좋아진다 그럽니다. 네. 근데 반대로 또 이 질소질 성분이 줄어들면 생산량이 줄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줄더라도 단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네. 저희들은 질소질 사용량을 네. 많이 줄여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루 이름에 걸맞게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네. 단순히 이 외관상의 색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네.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일례로 만약에 소를 얘기한다 그러면
얼룩소만 소고 네. 간우는 소가 아니다. 이럴 수는 네.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쌀도 보면 요새 특성화되는 쌀이 있어갖고 흑미도 나오고 네. 또 심지어 적색미도 나오고 있는데 네. 백색만 유지한다고 그러는 거는 어디서 정한 기준인지 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참 모순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네. 우수한 쌀을 판명하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럼 35대 벼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벼도 문제가 될까요? 다른 데는 조금씩 이제 어떤 기준의 내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뭐 시작부터 잘못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국에서 네. 제일 유명하고 또 좋은 가격을 받는 네. 1005대 쌀을 음해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수수한 쌀의 기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현재 그 5가지 평가 지표가. 예. 그리고 생산 운반 유통에 더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그래서 국민 건강에 더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수입 쌀에 대한 어떤 그 먼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 예. 두 가지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 건요. 말씀하세요. 지금 시장 유통 그 질서에 있어서 보면 네. 이미 그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팔아도 되고요. 네. 또 생산 연도가 다른 이름하여 구곡과 작년에 생산된 쌀을 혼합해서 팔아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네. 포장지에 표시만 하면 된다는 이 행정의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더 후진적인 정책을 피면서 앞서가는 쌀들이 가는 길을 막아놓는다는 거는 네. 정책적으로 큰 모순이 있다. 재검토돼야 한다는 걸 강력히 말씀드리죠. 네. 그 기준에 있어서는 좀 재고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요구하고 관철해 나가야 할까요? 앞으로 계획도 좀 끝으로 말씀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걸 좀 강행하지 않고 신중히 검토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네. 강행을 한다 그러면 저희 철원 지역에서는 포장지에 5대 쌀의 특징을 네. 긍정적이고 좀 명확하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등급제가 앞으로 굳어진다면 예.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품종 개발이나 또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마 여기가 제 쌀의 1번지답게 네. 그 연구소에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품종들을 계속 이렇게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이고 네. 현재로서 우수한 쌀을 우수한 쌀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네. 이건 예전에 홍길동이 이 양반이 아버지를 못 부르는 사태가 네. 또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수한 쌀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우수한 쌀이 되게끔 기준을 바로 잡아줘야죠. 네. 김용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을 우리가 좀 재고해 봐야 하는지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농민회 강원도 연맹회 김영민 정책위원장과 먼저 말씀 나눴습니다.